드론 분야 으뜸 인재에 3년 연속 선정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고교와 대학이 공동 개설하고 운영하는 꿈키움 캠퍼스 여름학기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상 상황을 보면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 쓰레기 줄이기, 콘센트 뽑기 등 쉬운 실천 행동 한 가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교육 뉴스 바로 출발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드론일 수도 있고요. 또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드론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드론 산업과를 개설해서 드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창근 교감 선생님과 함께 드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드론 특구인 고흥만에 위치한 명품 특성화고 고흥산업과학고 교감 김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교감 선생님?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학교는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드론 학과를 모집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드론 분야 미래 리더 으뜸 인재에 선정이 되는데요. 혜택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학 중에는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 원, 또 상위 대학 진학했을 때는 연계해서 재심사해가지고 매년 600만 원씩 2,400만 원의 재능 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1년을 선정돼도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어떻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으뜸 인재 선정이 된 걸까요? 우리 드론 학과에 온 학생들은 그 분야에 아주 즐기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옵니다. 보통 아이들이 초정할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갖춘 아이들이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DNA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드론의 DNA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의 드론 산업과 굉장히 궁금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드론 산업과가 개설됐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은 5개의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모터 기반의 첨단 산업 분야인데요. 교육과정 운영은 전기전자 분야가 기초학문이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은 드론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은 드론을 이용한 촬영, 네 번째 영역은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드론, 즉 코딩 드론이 있고요. 마지막 영역은 드론을 잘 날릴 수 있는 드론 조종 레이싱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드론 분야의 전문가들인 산학협력교사가 2명에서 총 7명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육과정 이외에도 비교육과정으로 방과후 활동에서는 드론 축구반, 그 다음에 코딩 드론반, 드론 레이싱반,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스펙트럼. 2019년 전국 고졸 취업 동아리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3DI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드론 분야의 기능 경기대에 대비한 기능 경기대 중반이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2017년에 이제 학과가 개설이 됐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이 지금 진출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저희 학교의 드론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세 개의 분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네. 첫 번째 분야는 취업으로 바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과 진학을 겸비하는 조기 취업 교육학과하고 재교육학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드론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대학교 진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인 취업 분야로 나간 학생들은 공공기업체 공채 첫해에 KTNG 우리 김영환 학생이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합격했고요. 그 이어서 한전 KDN, 이어서 중견 드론 업체 포드림, 그 다음에 3D 에이브, 대한항공조명 이런 기업체에 많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영역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조기 취업학과, 그 다음에 재교육형 학과인데요. 이것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옛날과 달리 학비 부담을 국가에서 50%, 회사에서 부담이 25%, 개인 부담은 25%입니다. 학비 부담이 없이 주경야독, 공부하면서 회사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학습 병행에 저희 학교에서 모포대하고 전남대가 있는데 금년까지 누적해서 11명이 합격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역은 대학교 진학인데 진학한 학생들의 한 70% 정도가 드론 관련 학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드론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 상위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자기가 드론과를 전공했지만 그와 유사한 분야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진출 경로도 다양하네요. 네네. 드론 산업과가 지금도 여전히 드론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메카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드론 산업과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앞으로의 드론 방향은 AI 드론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스마트 교육팀 장학사로 근무할 때 DJ 김대중 정부 때 ICT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흐름이 ICT 교육, 이러닝 교육, 유러닝 교육,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최근에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AI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뭔가 명확한 명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인공지능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단순한 기능인 인재 육성보다는 창의 융합적인 기능인 인재 육성, 자기의 생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겠다. 또 그 분야에서 기능이 돼야겠다. 그래서 AI 드론 쪽인데요. 최근에 드론의 한계점은 배터리의 성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선 충전의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드론을 2대를 날게 해가지고 한 대의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분야. 두 번째로서는 AI 플러스 드론이니까 인공지능 기법에 의한 코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해서 드론이 날아가서 어떤 것을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세 번째로서는 고흥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줘야 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어떤 노인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드론 추적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불법 마약 식물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론을 날려서 열 감지 센서나 칼라 센서가 감지해서 그 양귀비를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드론 쪽으로 관심을 갖고 더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교감 선생님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눈빛에서 굉장히 반짝반짝임이 일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도 저는 좀 한층 밝아 보여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 많이 아는 사람은 즐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즐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때로 보면 선생님보다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분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자긍심, 자존감을 심어주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인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교만이 안 됩니다. 교육 공동체, 즉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이 함께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진짜 이 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는 들어온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정말 실제로 즐기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들어온 인재를 양성하는 메카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한일 글로벌 커뮤니티,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영어 캠프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지난 1일부터 3박 4일 동안 2022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일본 사가현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국제교육원이 양국 학생의 교류 증진과 세계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이 아닌 원격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2022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영어 캠프는 전남 중학생 40명과 사가현, 고치현 45명 학생이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인권, 생태, 환경을 주제로 양국의 학생들이 세계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캠프의 의미는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캠프 교육 과정은 우리는 세계 시민, 친환경적인 지구인의 삶, 우리가 몰랐던 아동 인권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양국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캠프 사흘차 전남 학생들은 완도 명사심리에서 걸으면서 해양 쓰레기 줍기, 비치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 시민의 역할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게 돼서 자연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일본 친구들과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국제교육원은 한일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고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제교류 캠프 영상을 보면서 행동하는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콕 박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 성교육 참 중요합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가정에선 여전히 쉬쉬하는 분위기인데요. 영암에서 성교육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영암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관내 학부모와 초중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영암가족 성교육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모 자녀 사이 관계 회복 및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방법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녀 돌봄을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는 학부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여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도 함께 교육을 실시한 점이 현장 참석률을 높였는데요. 학부모들은 다양한 성문제 사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토론하는 한편 실제 성폭력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과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영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실 성은 가족들 사이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눠져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점을 이수하고 또 이수한 학점으로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꿈키운 캠퍼스 개설학기가 열렸습니다. 현장의 모습 바로 보시죠.
짐가방 챙겨서 코로나 자가 검사까지 마치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학생들 어디 가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안정 정착과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교 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인 꿈키움 캠퍼스 여름 계절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꿈키움 캠퍼스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소인수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를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인데요. 저는 모든 수업 활동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지만 특히 배구와 골프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과 연계해서 더 전문성 있는 수업을 여기 꿈키움 캠퍼스에서 받아서 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진로 탐구 수업이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꿈키움 캠퍼스에는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과 서울권의 한국외대가 참여해서 전남 지역에 맞는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합숙형 공동교육과정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합숙형 실기 집중과정이 크게 늘어 14강자 230여 명의 학생이 3박 4일, 4박 5일 동안 체육과 간호의 기초, 항공기 일반, 생명과학 실험 등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강좌를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과 희생정신인데요. 제가 4일 동안 여기 와서 짧게나마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저라서 매우 기뻤고요. 그리고 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간호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고교 학점제 단계적 적용을 앞두고 전남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꿈키움 캠퍼스가 학생들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의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꿈키움 캠퍼스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전남교육청이 지난 11일과 12일 일반고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고교 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양성 과정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생 진로 적성에 맞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생의 학업 설계 관리 등 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과정은 기본, 심화, 전문과정 총 3단계로 구성됐으며 기본과 심화는 사전 원격 연수로, 전문과정은 집합 연수로 진행됐고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평가, 대입 전형, 과목 선택 등 실습형으로 운영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고교 학점제 부분 도입에 대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고교 학점제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부분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가족들에게 설명회, 연수 등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남교육통에서 눈길을 끈 사진 보겠습니다. 삼산초 스네그 골프팀 최영욱, 김유성 학생이 한국 스네그 골프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스네그 골프 수업을 받아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돼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화순 오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복숭아 가꾸기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복숭아 나무 이름 짓기, 복숭아 열매 솟기, 수확하기 등으로 이어졌고 수확한 복숭아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화순역 파출소와 주변 경로당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옴천초등학교가 교내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김밥, 팥빙수 등 요리 활동, 창의 공작, 협동화 그리기 활동과 더불어 VR, 닌텐도 등 인공지능 교구 활용 등 다채롭게 준비돼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사업 추진 전 과정과
설계 단계에서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 절차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는데요.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